보수정당이 앞으로 좀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정책 측면에서도 과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갖다가 할 거를 약속을 드리고, 이번 비대위를 젊게 구성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세대교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수정당과 참 많은 다른 변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첫 공식 회의였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좀 밝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지역구에서 84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정말 참담하다라는 말로도 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당이 침울한 분위기에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좀 당이 변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들 하시고 이번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예. 저희 오늘 당 회의하는 그 뒤에 이 백보드를 보면 거기에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변화에 다들 그 첫 출발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회의 임하고 왔습니다. 근데 변화. 역시 변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첫 회의부터 보니까 예전에 그 공당들의 그 이런 어떤 네. 사실상 비대위원회가 최고위원 회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최고위원들이 뚝 둘러앉아가지고 저마다 한마디씩 다 카메라 앞에서 했는데 네.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이 변화의 모습인가요? 몇 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돌린대요. 그게 이제 과거에 그렇게 예. 하겠다라고 아마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첫 출발 자리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게 포부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비대위를 어떻게 활동하겠는가 가지고 있는 포부를 이야기했고요. 네. 앞으로 추후 운영되게 되는 비대위 체제 내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비대위원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하기보다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네. 나머지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안건들을 좀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비대위원이면은요, 그 위원장이랑 원내대표만 두 분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화면에 나오는데 말씀을 하시고 네. 나머지 비대위원들 이번엔 특히나 뭐 총선에서 낙선하신 분이라든지요, 아니면 초선 의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들이 직접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이를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정당의 이 최고위원회 회의를 보면 모두 이제 와서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어찌 보면 당에 가야 될 방향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주로 하다가 때로는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예.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네. 오늘 내부 회의를 거쳐서 각각의 비대위원이 가져야 될 새로운 역할들을 또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TF를 구성하게 되는데 예. 그 TF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앞으로 무수히 많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김병민 비대위원은 TF 중에 어떤 TF에 좀 관여하거나 주도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맡게 되는 TF는 당의 정강 정책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강 정책이라 하면 당의 강령, 정신, 뿌리, 네. 그 당이 가야 되는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철학들을 담아낸 정강 정책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정강 정책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네. 사랑받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정강 정책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강 정책을 그동안에 있었던 거랑 크게 변화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는데 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흔히 보수정당의 정강 정책이라 하면 네. 자유시장 경제, 네. 튼튼한 안보, 국민 성장 등에 대해서 누구나 이 정당을 생각하면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지향점들을 이 정강 정책에 담아놨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보수의 굳건한 가치들을 지켜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발전 위해서 꼭 필요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정당에는 시급하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앞장서서 그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의 네. 모습을 모습을 이 당의 정강 정책 안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하셨을 때 국민 건강, 국민 행복 이러면 기존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좀 네. 선점하고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첩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당의 정강 정책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당의 새로운 미래 담론이라고 하는 건 네. 사회가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정당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네. 있죠.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 뒤로 다가오게 될 수많은 사회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혼란 이런 측면에서 과거의 것들을 단순히 지켜내기만 하는 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인공지능을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다르게 하루가 달리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네. 그 미래의 국민들과 대한민국 공동체가 가야 될 그 준비를 정당이 먼저 앞서서 하지 못한다면 네. 사회가 변하는 현상을 정당은 뒤쫓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보수 정당은 선제적으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보육 정책들을 펼친 바가 있고요. 기초연금과 같은 이 복지 정책들 그리고 경제 민주화처럼 보다 중도적인 어젠다를 먼저 선점했던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앞으로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변화시키는 네. 일은 다음번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그 이후에 당의 방향과도 다 맥이 닿아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김병민 비대위원은요, 이 정강 정책에 5.18과 세월호 등 사회적으로 최근에 총선에서 혹은 그 이전에도 망언, 막말 이런 나왔던 부분에서 분명히 정강 정책에 명시하겠다 이런 네. 의견을 냈어요. 이 정강 정책 같은 부분들은 이제 예. TF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TF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사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대한민국 국가의 역사의 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하나의 그 아픈 마음들을 공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될 가치들을 정리하게 된다면 저는 어느 것들도 정파적인 내용들을 초월해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 여기에는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들을 함께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당내 청년 조직을 공식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좀 모델로 할 수 있는 것이 독일에서의 정치에서의 어떤 젊은 네. 정치인의 조직, 뭐 영국의 조직, 네. 그게 다 유럽발이에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혹시 독일에서 독일에서? 공부한 영향이 있는데 혹시 유럽 정치 지형이 한국 정치에 제대로 이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우려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얘기하시죠. 대한민국에는 왜 30대, 40대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네. 우리도 좀 젊은 정치인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난해에 있었던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86세대 정치인들에 대한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네.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해성에서 나타나지 올 수 있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유럽의 사례에서 바라봤듯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정당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야 되는 건 매우 자명할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대 후반에 기초의원으로 정당 활동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 40살의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0년 넘게 정당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봐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인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보다 젊고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폭을 많이 넓혀주고 네. 여기에서 유능한 성과를 나타내는 젊은 정치인들을 대거 더 중앙 정치 혹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그런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굉장히 다소 야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에 기대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으로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꼭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4월에는 또 뭐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발굴한 김병민 비대위원을 포함해서 젊은 정치인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있게 되면 우선적으로 공천에
공천을 배려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너무 멀리 간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8월 예, 네, 내년 4월까지 말 그대로 그 얘기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하게 될 굉장히 많은 일련의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결적인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그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라고 하는 기저의 배경에는 네.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이 김종인 비대위가 이 정도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는 그 변화와 성공의 바탕에 국민의 공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존재하는데요.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것이 젊고 청년이기 때문에 아니면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적합한 사람이 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먼 얘기 했지만 또 금방 또 연말이 오고 내년 봄이 오기 때문에요. 질문 네. 드려봤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통합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보수, 자유우파 같은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수에 강한 지지세를 보였던 영남권에서는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입장이 좀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분명하게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네. 좋겠는 건 일부에서는 보수 색채 빼기, 보수 탈 이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보수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정신 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왔던 전통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이 축적의 역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정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자유우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너무 이념 중심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 네. 혹은 한쪽의 이념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립적이거나 대결 구도의 정치 국면만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원하는 건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보다 훨씬 더 큰 우리 공동체와 국민의 미래 변화라고 하는 가치를 우선 선보이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어서 이제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 발로해서 새로운 어떤 의제 어젠다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언론이 집중해서 조명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또 맞물려서 반대 이면에서는요. 그 비대위 출범 즈음에서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전 네. 대표까지 흔히 말하는 유력한 그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의 동정이 자주 보도가 됩니다. 네. 바람직한가요? 생각해 보면 네. 대권이야말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3월 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네. 아마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 많은 뉴스들이 대권에 관련된 뉴스들로 들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면 하나의 인물을 중심으로 사실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네. 여러 정당별로 유력한 대권 주자 중심으로 그 정당이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당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를 보이고 있죠. 사람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면 유력하게 확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권 주자가 현재로서는 마땅히 보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당이 국민들로부터 보다 보편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대권 주자들이 함께 그 뒤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릴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 대권 주자들이 서로 본인에 대한 생각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당과 대권 주자들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갉아먹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만 싸우고요. 그만 싸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민교국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괴담 유포랍니다. 그러면서 국제망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혹시 비대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부정 의혹을 제기한 민교국 의원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네. 이건 이제 지난 일이라고 보시나요?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은 앞으로도 민경호 의원 등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거듭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면 네.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 그 정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지난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우리 정당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그대로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네. 과거 이 서구 유럽에서 탄광에 들어가는 광부들이 산소 포화도에 굉장히 민감한 카나리아를 꼭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산소가 떨어질 경우에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도망가기 때문에 그를 인지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총선과 과거의 저희 정당의 모습들을 보면 당내에서 카나리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꽤나 적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어도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청년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변화를 방점으로 찍었기 때문에 국민의 보편적인 눈높이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거나 그 정치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지고 넘어가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대위원입니다.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비대위에서 공론화시킬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비대위 전체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저 스스로가 비대위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다만 앞서 카나리아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바깥에서 기저에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심과 예. 어긋나는 정치 행동을 여의도 내의 정치권에서 생각을 다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메시지를 비대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민 비대위원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